3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어려울 때 등을 내주며 세월의 풍파를 버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 없어 보이는 한마디에서 조용히 금이 간다는 사실을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점심자리,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그 식사 하나가 30년 우정을 끝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언제나 표면일 뿐입니다. 문제를 만든 것은 태도와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이번엔 네가 좀 내라. 가볍게 던진 그 말 한마디 속에 숨어있던 당연함이 내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 걸까? 사람의 본심은 말보다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밥값을 누가 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인 표정, 태도, 순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보다 수천 명 앞에서의 연설보다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을 더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원래 네가 내는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이 깔리는 순간 이미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삼성의 초창기부터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밥값을 대신 냈을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짓는가?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인품, 품격,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를 다루는 태도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마음이 담긴 계산은 신뢰가 되지만 마음이 빠진 계산은 모욕이 됩니다. 나는 수많은 관계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친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균열이 생긴 관계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대부분 아주 작은 말, 사소한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우정이든 동료애든 관계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 왔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진심이 가벼운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돈에 대한 문제는 결국 사람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돈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나는 오래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관계는 돈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는 태도로 무너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 때문에 싸웠다. 그러나 내가 본 수천 건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 돈을 둘러싼 존중의 유무, 그 돈을 사용하며 드러나는 사람의 본심이었다. 나는 삼성 상해를 막 키우던 시절 직원 후보들을 식사 자리에 불러 종종 지켜보곤 했다. 면접실에서는 누구나 겸손하고 성실하다. 하지만 식탁 앞에서 사람들은 본래의 인성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밥값을 대신 내주면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산이 끝난 순간 바로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몇 년 뒤 그 사람이 어떤 직원이 되는지가 극명히 드러났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는다. 이 차이는 경영자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렇게 나는 처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밥 한 끼의 태도는 미래를 말해준다.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 받은 호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의 평생의 인간관계가 결정된다. 받은 호의를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받은 호의를 습관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주변을 잃는다. 나는 임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누가 자기에게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고마움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받은 것을 잊고 오히려 자신이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늘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며 계산서를 챙겼다. 그 행동은 단지 결제 행위가 아니라 경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였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자신에게 해주는 혜택들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런 태도는 결국 조직의 신뢰를 깎아먹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나는 인간관계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저울은 늘 정확하다. 누구는 조금 더 내고도 미소를 짓고 누구는 조금 덜 내고도 불평을 한다. 누구는 준 것을 잊고 살고 누구는 받은 것을 평생 기억한다. 그 차이가 결국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다. 우리는 종종 오래 알면 깊은 관계가 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왔는가이다. 세월은 관계를 쌓아주지 않는다. 세월은 단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수십 년의 경영에서 수많은 인재 속에서 그리고 셀 수 없는 인간사의 굴곡 속에서 보았다. 사람을 잃는 데는 큰 배신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을 잃는 데는 단지 한마디의 가벼움이면 충분하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그리고 기업을 키워오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처음엔 겸손했고 예의 바르고 다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본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 본래의 모습은 거창한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말,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식사 자리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꾸민다. 그러나 사소한 순간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나온다. 그리고 나는 그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평생을 걸었다. 왜냐하면 기업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사람의 본질은 작은 순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아왔다. 사람의 인품은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이 인색한 것은 아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후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이 드러내는 태도이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를 집어드는 사람을 보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보았다. 어떤 이는 기꺼이 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어떤 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그 표정에는 부담이 있었다. 또 다른 이는 계산서가 나오면 슬며시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엔 책임을 피하려는 가벼움이 있었다. 나는 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훌륭한 철학자고 도덕군자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비용을 쓰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비중을 두는가.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한 직원이 있다. 회사 초기 우리는 매일 늦게까지 회의를 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회의에서 내가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식사라도 하러 갑시다. 한 직원이 말없이 일어나 계산서를 챙기고 식사 비용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순간 한 가지를 알았다. 이 사람은 계산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그 직원은 이후 어떤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무리하게 주장한 적이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마음이 오래 갈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의 진짜 능력은 말솜씨도 스펙도 태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진짜 능력은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그는 그런 점에서 더없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몇 년 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고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특별히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억지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늘 한결같이 감사했고 한결같이 겸손했고 한결같이 사람에게 따뜻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 기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 내가 본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계산서를 앞에 두고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눈치도 봤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고개를 숙인 이유가 부담 때문이 아니라 손해보기 싫어서라는 점이었다. 사람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함께한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저번엔 제가 샀잖아요. 왜 이번에도 제가 내야 하죠? 이번엔 좀 정확하게 나누죠. 그들의 말은 정확했다. 그러나 정확하면 신뢰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정확함에 집착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숫자보다 온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계산은 인간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나 따뜻함은 수십 년의 인연을 지켜준다. 나는 수백 명의 임원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정확한 사람은 신뢰를 얻지만 따뜻한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자가 결국 기업의 미래를 손에 넣는다. 살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받은 호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이는 받은 것을 은혜로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도움받은 순간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언젠가 돌려준다. 그런 사람 주변엔 늘 따뜻한 사람들이 남는다. 반면 어떤 이는 받은 것을 당연함으로 기억한다. 그는 호의를 누적된 권리처럼 여긴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이 조용해지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자신이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기업의 흥망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기업은 돈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기업은 사람으로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 무너진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얻으라.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돈을 먼저 얻으려 하면 사람은 떠나고 돈도 떠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말을 믿는다.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이다. 진심은 값이 없지만 그 가치는 돈보다 크다. 진심은 숫자로 남지 않지만 그 힘은 숫자를 넘는다. 관계는 매우 단순하다. 따뜻함을 주면 따뜻함이 돌아오고 계산을 남기면은 계산이 돌아온다. 그 차이가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사람은 마음의 무게로 평가되며 그 무게가 가벼우면 관계는 무너지고 그 무게가 깊으면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좋은 의도와 철학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 그 태도가 반복되어 쌓인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들어낸 기억의 온도였다. 특히 식사 자리. 나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진심과 가식, 따뜻함과 냉정함, 존중과 무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계산서가 테이블에 내려오는 단 몇 초 사이에 드러났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서가 내려오는 순간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침묵한다. 지갑을 꺼낼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다른 곳을 바라본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메뉴판을 다시 확인하는 척한다. 혹은 함께 온 사람의 행동을 살피며 책임이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행동 속에 숨어있는 가벼움, 그리고 상대를 향한 은근한 기대와 의존이었다. 누군가 내겠지. 나는 굳이 먼저 나설 필요 없다. 늘 내던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반드시 닿는다. 왜냐하면 관계는 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깨지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계산을 한다. 그들은 큰 소리 치지 않는다. 내가 사겠다고 과장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결제한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계의 무게를 이해한다. 둘째, 자신이 가진 온기를 아끼지 않는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와의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했다.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능력보다 온기, 지식보다 품격, 말보다 태도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경영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회의와 회식을 했다. 수많은 인재가 내 앞에서 경쟁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주는 사람은 언뜻 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은 결국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고 계산하는 사람 곁에서는 떠나기 때문이다. 나는 삼성 초기 시절 비즈니스가 매우 불안정하고 사람 한 명 한 명의 태도가 회사의 운명을 바꾸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딱 두 가지로 나눴다. 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은 작은 식사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위기에서 진심이 드러나고 식사 자리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나는 수많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똑똑했고 빠르게 성장했고 능력도 탁월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작은 식사 자리에서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다.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두 번째는 슬며시 기대를 품었고 세 번째는 아예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버렸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성장과 성공은 멈추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받은 것을 권리로 여기는 사람을 더 이상 돕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또 이런 사람들도 보았다. 어떤 이는 회장이나 상사를 위해 식사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아닌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호의를 미래의 인사평가나 기회를 얻기 위한 투자로 여겼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진짜 마음과 계산된 친절은 표정에서도 행동에서도 말의 리듬에서도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짜 호의는 조용하지만은 거짓된 호의는 흔적이 많다. 그리고 거짓된 호의는 결국 관계를 필요하게 만들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왜냐하면은 계산된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다. 베풀되 조종하지 말고 받되 당연히 여기지 마라. 이 단 한 문장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어려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이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연도 잃는다.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너무 쉽게 기억하고 받은 것은 너무 쉽게 잊는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조용히 냉각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가장 무서운 말은 이번엔 네가 내,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 두 마디다. 이 두 문장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책임을 떠넘기는 말, 상대의 마음을 얕보는 말, 그리고 관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말이다. 이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인연을 끊어버린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가벼움이 문제다. 사람은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잃은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거창한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는 언제나 작은 태도에서 무너진다. 이 작은 태도는 미묘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쌓여 어느 순간 무게가 되고 그 무게가 결국 관계를 깨뜨린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인류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 말 그대로 인생의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평가할 때 능력, 학벌, 실적, 외모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세운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에서 결정된다. 누구는 쉽게 고마워하고 누구는 고마움을 계산하려 한다. 누구는 베푸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누구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누구는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누구는 계산된 금액만 기억한다. 그 차이가 바로 사람의 깊이, 품격, 그리고 신뢰를 갈라놓는다. 내가 삼성그룹을 이끌던 시절 나는 수많은 이들을 승진시키고 또 수많은 이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의 실력은 대체로 비슷했다. 그러나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어떤 이는 누군가 밥을 사면은 고마워하며 그 감정을 오래 간직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런 마음을 냈었다며 상대에게 신뢰를 더했다. 반면 어떤 이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번엔 누가 내는 거지? 를 먼저 계산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저 사람이 낼 거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금이 갔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종의 기준을 세웠다.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 큰 일을 못한다. 왜냐하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책임을 모른다.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질 때 자신이 만든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그런 사람에게 조직을 맡길 수는 없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에서 공통된 패턴을 보았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타인에게서 받은 마음을 너무 쉽게 잊던 사람들이었다. 언젠가 한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누가 밥을 사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엔 힘이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작은 선의를 기억하고 그 선의가 만든 관계의 깊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결국 오랜 세월을 버티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사람들의 존경을 얻은 것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정직했기 때문이었다. 관계의 균형은 1N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균형은 각자가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썩어갔다.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권리처럼 느껴지면 감사함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기대뿐이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긴다. 그리고 원망은 결국 관계를 끊어놓는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비극적 순환이다. 내가 경영을 하며 느낀 가장 어려운 일은 실적을 올리는 것도 기술 혁신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조직은 뚜렷한 성장을 보여도 언젠가 반드시 무너졌다.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이번엔 네가 해야지. 지난번엔 내가 했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이 말들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은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말들이다. 거래가 된 순간 관계의 온기는 사라진다.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의무와 부담만 남는다. 의무와 부담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한 여직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녀는 회식 자리에서 언제나 자신의 목 이상을 챙겼다. 누군가 계산할 때면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가장 먼저 인사했다. 그녀의 인사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직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부서가 그녀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격이 아니라 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로 평가받는다. 그녀는 곁에 있을 때 따뜻했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 반대로 주고받음을 철저히 따지던 직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되었다. 그들은 숫자로 관계를 지켰고 숫자로 인해 사람을 잃었다. 나는 손해보기 싫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큰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에서의 진짜 손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계산으로 쌓은 관계는 계산이 끝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으로 쌓은 관계는 돈이 없어도 남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위력은 돈이 아니라 진심의 무게다. 나는 인생의 많은 순간을 돌아보며 이 한 가지 결론에 도착했다. 사람의 품격은 밥 한 끼에서 시작된다. 작은 순간, 작은 자리, 작은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미래가 숨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순간들을 평생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왔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 후에 남는 잔상으로 드러난다. 잔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에는 아주 선명하게 남는다. 그 잔상은 상대의 태도 속에 있고 그 태도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자리, 사소한 말,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나는 그 수많은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 숫자는 기록될 뿐이지만 마음은 기억된다. 그리고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경영을 하며 기억의 온도라는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억의 온도는 크게 두 가지다. 따뜻한 기억과 차가운 기억. 사람은 따뜻한 기억을 준 사람 곁에는 오래 남고 차가운 기억을 준 사람에게서는 어느 순간 조용히 멀어진다. 이 원리는 가족, 친구, 동료, 조직,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뽑고 키우고 떠나보내며 매우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다.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오래 기억하고 받은 것은 너무 빨리 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이 대부분의 갈등과 오해의 근원이었다. 받은 것을 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더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는 것을 쉽게 잊는 사람은 언제나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 두 부류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그 방향의 차이를 식사 자리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결제를 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낀다. 그 감사함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존중을 드러낸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마워요라는 한마디가 부담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형식적인 말로만 한다. 실제로는 받은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고 지속적인 기대를 품는다. 이 차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관계에서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기대는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 감사는 남겨두기만 해도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실력을 매우 인정받던 한 임원과 조용한 점심을 함께한 적이 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계산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예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말은 그의 속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다. 지난번엔 회장님이 내셨으니까요. 이번엔 공평하게 해야죠. 나는 그때 알았다. 그는 결제를 통해 관계의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빚을 계산하려 한 것이었다. 관계는 1대1의 거래가 아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율동이고 om기의 흐름이다. 공평하게 나누려는 마음은 좋지만은 공평함을 계산하려는 마음은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 정확함은 신뢰를 만들지만 온기는 사람을 붙잡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관계를 잃는다. 정확함에 취해 관계의 온도를 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를 기억한다. 한 과장은 회식 자리에서 늘 자신이 먹은 만큼만 정확히 계산했다. 그는 스스로를 원칙 있고 공정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함께 있음이 피곤한 사람. 나는 그를 자주 관찰했다. 그는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정직했고 실수도 적었고 업무에서도 성실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관계의 비용만 계산하고 관계의 의미는 계산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감이 생겼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따지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정쟁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숫자와 계산만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 사람은 그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기 때문이다. 나는 삶의 많은 순간을 통해 확고한 결론을 얻었다. 사람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계를 비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비용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늘 저울 위에 놓여 있다. 저울 위에 올라간 관계는 저울이 흔들릴 때마다 금이 간다. 그리고 언젠가 저울이 기울어지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무너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말했다. 관계는 돈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관계는 마음으로만 지켜진다. 돈은 순간을 해결하지만 마음은 시간을 지킨다. 돈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마음은 온기를 남긴다. 그리고 남겨진 온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하지만 경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정확함으로 움직이지만 정확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람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꾸고 조직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따뜻합니다. 나는 그것을 평생 보아왔다. 어떤 사람 옆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다. 그 사람이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편안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관계의 온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우리는 밥값을 내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밥값을 내며 관계의 온도를 만든다. 말 한마디, 지갑을 꺼내는 작은 순간, 감사를 표현하는 표정, 당연함 대신 존중을 담은 태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아니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왜 멀어지고 왜 가까워지고 왜 어떤 관계는 견고하게 남고 왜 어떤 관계는 아무 소리 없이 부서지는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 흐름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다. 관계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존중으로 유지된다.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친구가 되고 감정 때문에 사랑하고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은 물결처럼 흔들리지만 존중은 땅처럼 단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 평생 수천 번의 장면을 보았다. 그 장면들 속에서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깊은 진리였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지만 무례함은 단 한 번에도 평생 남는다. 특히 무례함은 대부분 사소한 말로 드러난다. 예, 상대는 농담이라고 던졌을지 몰라도 그 농담이 누군가의 마음을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뜨린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말들이 있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까 너 차례야. 이번엔 좀 맞춰서 내야지. 이 말들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대를 향한 마음의 무게를 드러낸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식사 자리는 사람의 가면이 가장 빨리 벗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신중하다. 업무 자리에서는 누구나 겸손하다. 상대의 눈치를 보고 규범을 따르고 말조심을 한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이 느슨해진다.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스며나온다. 누군가는 나서서 계산한다. 누군가는 제가 하겠습니다라 말하며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자신이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긴다. 반면 누군가는 계산서를 슬쩍 피하려 한다. 누군가는 메뉴판을 다시 보는 척하고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만 확인한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굳이 살 필요 있나? 라는 가벼움이 숨어 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갈라놓는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 나는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더 많이 존중했는가가 중요하다. 돈 숫자로 계산되지만은 존중은 마음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인간은 숫자보다 기억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승진시키고 또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며 한 가지를 더 배웠다. 당연함으로 관계를 소비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혼자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의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무가 쌓이면 불편함이 되고 불편함은 서서히 무관심으로 변하며 무관심은 끝내 단절을 만든다. 나는 삼성의 초창기 시절 어떤 직원을 조용히 지켜본 적이 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계산을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이지 않았다. 말 후에 이어지는 그의 태도는 누구보다 진심이 있었다. 어떤 날은 월급날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자기가 먼저 챙겼다. 그는 항상 자연스럽고 항상 진심이었다. 그는 훗날 모든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드문 리더가 되었다. 나는 그를 보며 다시 확신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은 돈보다 깊은 성공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 어떤 이는 늘 계산서를 남에게 밀었다. 그는 말로는 정직했고 일로는 성실했다. 하지만 작은 자리에서의 그의 태도는 늘 가벼웠다. 당연함이 묻어 있었고 받기만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얻었는지만 계산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잃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멀어졌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지만은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느꼈다. 사람은 돈을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이 비어버린다. 신뢰는 재산이다. 그리고 그 재산은 작은 자리에서 가장 쉽게 부서진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관계는 고르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는 따뜻하게 만드는 문제다. 공평하게 나눈다고 존중이 생기지 않는다. 계산을 줄인다고 진심이 생기지 않는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했는가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따뜻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 기억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관계가 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젠가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힘,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힘, 말 한마디로 마음을 지켜주는 힘. 나는 평생 기업 전쟁 속에서 살았다. 성과 경쟁, 기술 경쟁, 시장 경쟁, 모든 것이 치열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따뜻함으로 움직인다. 말 한마디, 작은 존중, 가벼운 배려, 이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붙들고 마침내 인생을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사람의 품격은 큰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식사 자리에서 드러난다. 존중에는 비용이 없다. 그러나 존중이 없는 관계는 어떤 비용으로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걸쳐 이 진실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인생을 오래 바라보면 알게 된다. 사람은 결코 큰 사건으로 떠나지 않는다.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항상 작은 누적, 작은 상처, 작은 무시, 작은 말 한마디다. 나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보았다. 기업에서도, 가족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일확키리도 거짓말도 돈 문제도 아니었다. 언제나 작은 태도 하나였다. 그리고 그 태도의 정점이 바로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무게였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를 앞에 두는 순간 그 포장은 순식간에 벗겨진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며 상대에게 자연스러운 존중을 건넨다. 그 존중은 부담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 그 한마디, 한 행동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흔적으로 남는다. 반면 누군가는 자신의 목만 계산하려 한다. 자신이 얼마나 손해보는지 따지고 자신이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그 행동 속에 담긴 가벼움은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식힌다. 그리고 그 식음은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부러뜨린다. 사람은 계산을 견디지만 무시는 견디지 못한다. 나는 삼성의 수많은 인재 속에서 이 패턴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았다. 똑똑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뒤 내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항상 이 한 가지를 지켰다. 받은 것은 마음에 새기고 준 것은 가볍게 넘긴다. 그들은 받은 호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고 자신이 베푼 것을 상대에게 부담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그들 곁에 오래 머물렀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쌓은 관계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받은 것은 빨리 잊고 준 것은 오래 기억했다. 받는 순간엔 웃었지만 주는 순간엔 아까워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내가 얼마나 손해봤나 라는 계산이 있었다. 그 계산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들 곁에서 멀어졌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단순했다. 함께 있으면 피곤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피로를 주는 사람 옆에 남지 않는다. 사람은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 남는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밥값을 내면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대신 다음 자리에서는 당연한 듯 앉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내가 냈으니 너 차례야 라며 보이지 않는 계산서를 들이밀었다. 그들은 말로는 공정함을 말했지만은 그 공정함 속에는 관계를 비용으로 보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관계를 비용으로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 거래는 끝나면 끝난다.
그러나 관계는 끝나도 남는다. 떠나도 그 따뜻함이 기억 속에 머무른다. 그 차이가 사람을 남기는가, 사람을 잃는가를 결정한다. 나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삼성의 초기 시절 항상 묵묵히 다른 사람을 챙기던 직원이 있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늘 조용히 마지막까지 남아 자리 정리를 도왔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결제하려 했으며 누군가 자신에게 베풀면 꼭 그 고마움을 말로 표정으로 표현했다. 그는 말이 적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상대를 향한 깊은 존중이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느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은 결국 인생까지 얻는다. 그는 나중에 수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조직의 중심이 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힘은 직책이 아니라 사람이 준 힘이었다. 반대로 언제나 자기를 먼저 세우고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던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 혼자가 되었다. 그들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능력은 충분했다. 그러나 사람을 잃는 행동을 계속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잃는 순간 어떤 재능도 빛을 잃는다. 어떤 노력도 힘을 잃는다. 어떤 성과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이 진실을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 보았다.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돈 때문에 멀어졌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야. 밥값 때문에 싸웠다더라.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 돈을 통해 드러난 태도이다. 밥값을 누가 냈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오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돈은 단지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상대의 마음의 크기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어떤 비용으로도 복구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 속의 가벼움, 표정 속의 무심함, 행동 속의 이기심, 그 작은 것들이 쌓여 관계라는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린다. 반면 감사, 배려, 따뜻함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월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기술이 바뀌는 것도 보았고 시장 흐름이 뒤집히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떤 변화 속에서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 머문다. 돈이 많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따른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사람을 따른다. 따뜻함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따뜻함을 잃는 순간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결론 내린다. 관계의 진짜 가치는 앞에서 내는 돈이 아니라 뒤에서 남는 마음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계산은 잊히지만은 옮기는 기억된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태도가 사람의 영원한 가격이다. 사람을 오래 보고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한 가지뿐이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사람은 혼자서 위대해질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 곁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잃고 올바른 사람 곁에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넘어선다. 나는 이 원리를 경영의 말단부터 회사의 정점까지 평생 동안 똑같이 확인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사람 보는 눈은 어디서 생기나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사람은 큰 일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말 사이의 여백에서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타이밍에서 계산이 아니라 계산 뒤에 남은 기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 특히 식사 자리. 그곳은 인간의 본심이 숨어 있다가 가장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는 무대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을 잃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 웃는 얼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밥값을 내며 지은 작은 미소, 이 모든 것은 상대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신뢰를 만든다. 반면 작은 무시, 가벼운 농담, 당연함이 담긴 표정, 상대가 베푼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는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본다는 신호가 되어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든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감각으로 관계를 결정한다. 나는 여러 임원들과 일하며 이 감각의 차이를 확실히 보았다. 어떤 임원은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 누군가 대신 밥을 내면은 그 감사함을 오래 간직했고 자기가 베풀 때는 기대 없이 조용히 베풀었다. 그는 결코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주변에는 스스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생겼다.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돕고 그를 신뢰했다. 그는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직책이 준 힘이 아니라 사람이 준 힘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능력 있고 말도 조심스럽고 처신도 깔끔해 보였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것을 계산했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호의를 권리처럼 받아들였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왜일까? 그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성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 단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옆을 떠난다. 이는 인간 심리의 본능이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며 더욱 분명해졌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다. 능력은 배울 수 있고 지식은 채울 수 있고 기술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다루는 태도는 바꾸기 어렵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지키고 그 관계가 결국 그 사람을 지켜준다. 반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잃고 그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위치도 흔들린다.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주고받음의 균형은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은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담았는가로 결정된다. 돈은 숫자지만 마음은 무게다. 숫자는 이치지만 무게는 느껴진다. 그리고 인간은 느껴지는 것에 반응한다. 그래서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네가 사라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가르고 오늘 제가 내겠습니다. 다음엔 편하게 불러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만든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나는 많은 사람을 잃고 많은 사람을 얻는 과정을 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사람은 얼마나 받았는지는 있지만 얼마나 존중받았는가는 절대 잊지 않는다. 존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태도로 하는 것이다. 그 태도는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적은 돈이어도 따뜻하게 내는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지키며 존중을 남긴다. 큰 돈을 쓰고도 존중 없이 내는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갉아먹으며 무게를 떨어뜨린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관계를 결정한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야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진짜 관계는 기억이 따뜻한 사람과 이어진다. 함께했던 순간이 따뜻한 온도로 남는 사람. 밥값의 액수보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호의를 계산하지 않고 받은 것을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생 남았다. 반면 기억이 무거운 사람들, 부담을 남기는 사람들, 주고받음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함께 있을 때 나를 가볍게 하는 사람은 선물이다. 함께 있을 때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은 비용이다. 인생은 선물과 비용 중 어떤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원칙을 믿었다. 사람을 얻으면 인생을 얻는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돈은 순간을 해결하지만은 사람은 인생을 해결한다. 그렇기에 나는 평생 관계를 돈이 아니라 태도와 존중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인생을 길게 걸어가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중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항상 사람이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조직을 이끌고 수억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려왔지만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술도 자본도 경쟁도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은 숫자처럼 정확하지 않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상처받기 쉽고 기억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본질은 얼마를 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 나는 이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큰 관계를 잃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장면을 이번엔 네가 내라. 지난번엔 내가 냈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 말들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상대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말이다. 인간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가벼움에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 남는다. 나는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진실을 늘 확인했다. 사람은 금액에 화내지 않는다. 사람은 태도에 화낸다. 10,000원짜리 국밥도 진심이 담기면은 1,000,000원의 가치가 되고 반대로 억대의 식사도 무례함이 담기면 서비스는 기억이 된다. 사람은 마음으로 산다. 마음으로 상처받고 마음으로 멀어지고 마음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언제나 두 가지를 보았다. 첫째, 작은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둘째, 작은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두 질문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했다. 내가 기억하는 직원 중 한 사람은 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받은 것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읽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았고 자신이 베풀어도 그걸 상대에게 빛처럼 남기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을 얻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조직은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사람을 얻은 사람은 언제나 이긴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자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일을 의무로 바꾸고 받은 친절을 기대로 바꾸고 받은 배려를 권리로 바꾸었다. 그들은 말하곤 했다. 그땐 내가 했잖아. 이번엔 네 차례지.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베풀었는지는 철저하게 기억했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준 것들은 너무 쉽게 잊었다. 그 결과 언제나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고 느꼈고 항상 마음속에 불만을 품었으며 결국 스스로 외로워졌다. 관계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은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끝까지 강조했던 말이 있다. 사람은 능력으로 움직이지만은 능력만으로는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은 존중을 느끼면 따라오고 온기를 느끼면 따르고 정성을 느끼면 마음을 연다.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다. 모든 관계 원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세상은 그 사람 곁에 남는다. 반대로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도 찾지 않는다. 나는 많은 지도자와 임원을 지켜보며 이런 패턴을 확인했다. 사람을 잃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들은 나는 정확하다.
나는 손해보기 싫다. 나는 공평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정확함은 신뢰를 만들지 않는다. 따뜻함이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 한 번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상대의 마음을 지켜준 사람은 결국 진짜 사람이 된다. 계산해서 이익을 챙긴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고 고립된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니라 존중과 진심이다. 존중은 작은 말에서, 진심은 작은 행동에서, 신뢰는 작은 반복에서 생긴다. 이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쌓여 인생의 큰 기둥이 된다. 결론은 단순하다. 관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의 문제다. 마음이 무겁게 대하는 사람은 떠나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남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밥값은 돈이 아니다. 밥값은 관계의 온도다. 그리고 그 온도가 따뜻한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사람을 얻는다.